그러면은요, 첫 번째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첫 번째 주제 더불어서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첫 번째 주제, 드디어 이제 조국을 위해서 포토라인 안 서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조국이 오늘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영장 내용에 나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국은 아마도 이 오늘 밤에 구속이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이 검찰에 대해서 조국이 그동안에요, 뭐 집에서 준비해 왔는지 뭐 혹독한 시간 일한 운동 이러면서 막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자, 조국은 뭐 제가 볼 때는 구속돼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구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조국의 구속에 대해서는요, 지금 의견이 이제 지난번에도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관건은 두 가지입니다. 포인트는요, 조국이 얼만큼 알았냐, 조국이 이 유재수에 대해서 얼만큼 유재수가 나쁘고 파렴치한 짓을 했는지를 얼만큼을 알았냐, 이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드러나는 걸 보면요, 조국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조국이요, 그동안 유재수가 뭐 예를 들면은 뭐 골프채, 마누라 골프채까지 받은 거, 그걸 비롯해 갖고 애들 뭐 비행기 자금, 뭐 유학 자금 받은 거, 그리고 줘, 꿔줘, 뭐 내 책 사줘, 온갖 파렴치한 거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고를 4차례나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조국이 얼만큼 알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답이 확실하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요, 조국은 이거를 어떻게 은폐하려고 했느냐, 이게 또 두 번째 관건입니다. 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근데 참 이거 놀라운 게 이번에 발표된 거라든가 이 검찰 수사에 보면은요, 조국이 뭐 전화도 많이 온다, 뭐 박형철 그 다음에 백원호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덮는 게 좋겠다, 최종적인 결정을 조국 말대로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조국이 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덮더라도요, 이거는 공문서로서 남겨놔야 됩니다. 민정수석으로서요. 근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야말로 완전 범죄, 완전 은폐를 한 것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러고서 무슨 조국이 지금 뭐 판사 앞에서 자기의 결백을 뭐 검찰이 짜고 치는, 내가 검찰 개혁에 불쏘시개 있기 때문에 내가 희생되는 거다 이러면서 오늘 완전히 순교자의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참 이 부부들 대단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진짜 조국의 그 뻔뻔함이라든가 파렴치함은 우리가 아주 두 손발 다 드는. 자, 이런 점에서 판사라면은 수많은 법조계, 특히 판사 출신들은 이거는 영장을 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주 이렇게 정치권이라든가 또는 청와대 이쪽 또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본 분들은 반반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진짜 밤 꼬박 채우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요. 자, 이 케이트님께서 자기가 동의하던 말도 무슨 상관이냐, 법대로 구속돼야죠. 그렇죠. 또 검찰이 구속해야 된다고 이렇게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그거 동의하는 피의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가 뭐라고 동의한다 만다 합니까? 근데 정말 창피한 거죠. 전직 법무부 장관이 자, 구속의 위기에 놓였다는 게요. 자, 신자유님께서 조국 수호 집회가 자정까지 이어질까라는데 저 사이비 집단들 약도 없네요. 와,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요, 거기에 뭐 지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동부지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는데 그 구호나 이러는 게 이제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맘카페라든가 이런데. 근데 거의 살벌합니다, 여러분. 거의 이제 윤석열은 뭐 우리가 가만둬서는 안 된다, 윤석열 처단하자. 제가 보기에도 오늘 뭐 윤석열 단두대라도 내놓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해서 또 이제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엄청난 압박을 이제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구호라든가 옷 입고 나오는 거, 옷도 다 맞춰 입고 나온다는데 이 돈이 진짜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응? 뭐 자기들 말로는 뭐 오늘 휴가나 반가를 얻었다는데 그 문제가 아닌 거죠. 네. 지금 청암님 말씀대로 유재수 문건을 완전히 갈아버린 겁니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분쇄를 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이제 나온 게 없는 겁니다. 진짜 루키루님께서 지방간 사기급이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기자들이 이제 뭐 물었지 않습니까? 이 정무적인 최종 판단이라는 거는 그럼 사법적 판단이 없다는 거냐? 근데 묵묵부답으로 간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국은요, 사실은 카드를 다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더 할 말도 없는 거고, 아마 판사는요, 그냥 좀 시간 끌면서 내가 상당히 고민했다. 왜냐하면 판사도 좀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한 척 하면서 결국은 오늘 밤 아니면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요, 조국의 구속영장이 전 쳐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사법부의 그 사법정의, 사법의 원칙은요, 일단은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은 증거 인멸이라든가 도주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있을 때입니다. 자, 조국이 도주의 이 가능성은 뭐 그렇게 많지 않다 하지만 증거 인멸의 가능성은 굉장히 많은 거죠. 자기가 구속 이 영장 심사 받기 전에도 또 경심이 만나가지고 입 맞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국이 그동안 한 걸 보면은 증거 인멸의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부합된다. 네, 전직 영장 그 심사를 했던 판사로부터 지금은 변호사지만 그분한테서 제가 어저께 이제 취재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자, 윤석열 검찰에 만약에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이러면 이제 검찰로서는 굉장히 입지가 좁아지는 겁니다. 물론 재판정에서 정말 다뤄야 되겠지만은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배하는지를 다뤄야 되는, 이거는 좌우의 승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1라운드인 겁니다. 그래서 조국이 구속되느냐 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조국이 구속되지 않는다면요, 저 사람들은 아주 기고만장할 겁니다. 그리고 다들 느긋하게 오늘 술 한잔 할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소주 먹나요? 막걸리 먹나요? 샴페인을 아마 들이키면서 비싼 와인 따면서 우리 세금으로 아주 하룻밤 즐겁게 지낼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까지 지금 이 조국의 입을 통해 가지고 나와야 될 수많은, 즉 조국의 인신을 구속해서 조국이 그렇다면은 내가 버려진 카드라는 걸 아주 처절하게 알면서 자기의 말하자면은 앞날을 그래도 도모하기 위해서 조국의 어떤 행위, 이거를 막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로서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권영진 영장 전담 판사가 받는 이 압력과 정말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겁니다. 게다가 대깨문과 말하자면 달좀들이 지금 동부지검 앞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정말 대단합니다. 자, 단군 이래에 가장 파렴치한 공직자고 장관인 이 조국의 앞날 어떻게 될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조국의 오늘 구속과 더불어서 윤석열이 독이 든 사과를 오늘 받아들었습니다. 자, 윤석열은요, 공수처법에 대해서 미리미리 이제 선수를 친 거죠. 그래, 포토라인 안 써도 돼. 그 다음에 뭐 인식 분석, 이거 우리가, 뭐 피의사실, 공표 안 해.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셀프 개혁을 하면서 앞장을 쳐가지고 청와대보다 이렇게 앞서 나가가지고 나름대로 윤석열이 검찰에 대한 이 가드, 이 보호막을 쳤었습니다. 근데 공수처법을 보고서 정말 말하자면 윤석열이 입이 딱 더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고 이 종이를 그냥 마구 내던졌다고 그럽니다. 사실 이 공수처법은요, 권은희가 보기에도 권은희 안과 이재정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완전히 이재정 안으로 간 거죠. 이재정이라는 여자 제가 보기에는 자기도 법조인 출신이면서 또 사법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이런 독약을 바른 말하자면 공수처법을 만들었다는 거 절대로 우리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윤석열이 부르르 떤 거는 여러분 24조 2항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검찰이 수사를 한다. 예를 들면 유재수가 이렇게 돈 많이 받아먹고 그 다음에 비행기표까지 받아먹고 마누라 골프채 뭐 이거 시리얼 남봐주면서 이거 사줘. 이렇게까지 한 수사. 이거를 검찰이 들어가게 되면 이걸 공수처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공수처가 이렇게 떡 보고 아이 뭘 이런 걸 하나 그만하시게 딱 덮으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손발을 자르는 식물 검찰로 만들어버리는 게 공수처법 24조 2항입니다. 정말 저도 이걸 보면서 정말 무시무시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신자유님께서 전 작가님의 분석과 논평 늘 응원합니다. 아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에세이 리님 말씀대로 이거는 완벽한 위헌입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법 24조 2항에 따르면은요 앞으로요 뭐 수사하게 되면은 청와대에서 이렇게 자기 손바닥처럼 딱 보고요. 그리고 그거 우리 쪽으로 공수처로 딜리버리해 이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장은 문재인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자기 보호, 문재인 감옥 가지 않는 법이 바로 공수처법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아치아님께서도 오늘 수고하십니다. 정말 아치아님께서도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요, 공수처법에 대해서 윤석열은 그동안은 이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선제 공격을 하니까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검찰 뭐 포토라인부터 팍팍 치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합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이렇게 악법 중에 악법, 독이 잔뜩 묻은 사과를 윤석열한테 너 깨물고 죽어 이렇게 하면서 던진 겁니다. 와, 갑자기 졸지에 윤석열이 백설공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여러분 7명의 난장이가 돼갖고 백설공주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총선은 뭐냐? 총선은 한마디로 백설공주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이 독이 든 사과를 이렇게 꺼내주는 왕자님입니다. 우리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이 공수처법의 모든 것 이게 총선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요 자유한국당, 뭐 우리 공화당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에 새로운 보수당 뭐 하여튼 이현주고 누구 그냥 다 합쳐가지고 극적인 반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온갖 당에 뭐 여러분 중에도 우리 공화당 지지하는 분 계실 거고요. 또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분들 우리 많죠. 뭐 새로운 보수 지지하는 여러분의 아드님도 있고 다 게시판에 몰려가갖고 무조건 너희가 희생해라. 희생하는 사람에게 우리 국민들은 손을 들어주겠다. 딱 요 두 문장만 여러분이 얘기하시고 빅텐트로 모여라 이렇게 해서 저도 늘 그걸 강조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정말 악법 중에 악법, 괴물법, 이 공수처법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이 통과는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렇게 총선에서 다수를 만약에 보수가 차지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문재인이가 식물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를 식물 총장을 시켜줄 거냐 아니면은 문재인이를 식물 대통령을 만들어 줄 거냐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편한 게 뭐냐?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선택할 필요가 없을 경우입니다. 이거냐 저거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공수처법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도 이거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 국회는 표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너희들이 막는지 보겠다고. 너희들 목숨 걸고 막아라. 이렇게 뭐 새로운 보수당, 뭐 다 우리 공화당, 자유한국당에 여러분 꼭 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이 간단치 않습니다. 저 지난번에 10월 3일, 10월 9일 우리 힘 때문에 저 문재인이가 저렇게 주춤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 한국당에서 오늘 나온 논평은 밀실에서 만든 공수처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는 괴물이다. 네, 딱 들어맞는 논평입니다. 이거는 문재인을 위한
괴물 누더기법입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법이라는 게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이 경찰의 고위 간부, 그 다음에 검사들, 뭐 국회의원 빼준다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모든 정치인들을 두루두루 쫙 현미경으로 엔도스코프로 이렇게 딱 들어보는 법이기 때문에 이제 재갈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야당의 재갈을 물리는 법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법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이거는 안 된다 꼭 얘기해 주시고요. 저희가 총선에서 반드시 대승을 거둬서 이 공수처법 없애야 됩니다. 국회에서 공수처법 통과된 거 국회에서 없앨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근데 오늘요, 여러분께서도 보면은 리얼미터 여기서 나온 걸 보니까요, 성인 남녀들 뭐 751명을 뭐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리얼미터 우리가 이렇게 한 수 접고 들어가는 리얼미터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한번 이거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리얼미터 보니까요, 조국한테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밌어요. 적절하다가 52.2%였습니다. 세상에. 리얼미터가요, 여러분. 자, 그리고요, 여기서 아주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가 27%, 저 대체로 적절하다가 25%. 그러니까 압도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데 부적절하다는 거는 44%였는데요. 매우 부적절이 34.9%. 이건 뭐 대깨무죠. 대체로 부적절이 9.4%. 이 정도면 여러분 완승입니다. 우리 국민 80%가 조국이 구속된 일을 바라고 윤석열 검찰이 구속영장 친 거 진짜 잘했다 이러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민심입니다. 이 리얼미터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나올 정도면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희망을 가집시다. 그리고 80% 여론이다. 그리고 조국이 구속을 안 되면은요, 이제 우리 또 광화문에 가갖고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끈하게 한번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옥 대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우리 진짜 대첩을 광화문에서 한번 하자고요. 조국이 구속되지 않는 세상에 무슨 정의가 있습니까? 조국이 구속되지 않는 세상에 무슨 공평함이 있고 무슨 대한민국이 있습니까? 조국은 반드시 구속시켜야 됩니다. 네, 딸기파파님께서 체입에 몸은 바른미래당, 마음은 정의당, 행동은 더불어민주당. 이 사람 군사는 내지는 또 이현주 지역구 막 왔다 갔다 하더니 이 사람 도대체 몸이 몇 개나 되는 사람입니까? 이 체입에란 사람도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자, SJ리님께서 웬일이야 대깨문, 올리브님께서 대깨문 크크크 이러셨습니다. 네, 드래곤키님께서 공수처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청와대 선거 개입, 유재수 비리, 조국 일가 비리부터 파헤쳐야 됨. 그럴 수가 없겠죠. 공수처장을 여러분 문재인이 임명하게 됩니다. 아마도 공수처는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민변이 싹 모든 자리를 이제 잡게 됩니다. 그러면 공수처에서 민변이 잡게 되고 또 그 안에 그걸 가지고 재판에 옮기게 되면요, 민변 변호사들이요 날라다닙니다. 그래서 민변은 사실은요, 그냥 변호사부터 시작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판사들하거나 또는 검사들하거나 네트워킹이 없는 사람이 많은데, 이 공수처라는 요술방망이, 그냥 정말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민변한테 쥐어준 겁니다. 민변은요, 이제요, 여러분, 뭐 이렇게 골치 아프게 민변 사람들이 김희겸이처럼 뭐 이렇게 뭐 재건축 사가지고 뭐 말 듣고 이러지 않을 겁니다. 뭐 우리 강남에 있는 타워팰리스, 뭐 아이파크 이런 거 민변 사람들이 현금 주고요 툭툭 사들일 날이 문재인 정권 안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공수처법이 바로 그런 겁니다. 민변에 배를 불려주는 거, 돈을 민변에게 줌으로 해갖고 공수처장이란 사람은 아마 문재인을 위해서 사생결단을 하게 됩니다. 대국민 선전포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조국의 오늘 밤 구속을 반드시 우리가 정말 두 손 모아서 함께 하면서요. 자, 우리가 이제 조국의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